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이제 챗 GPT라고 오픈 AI라고 이제 일론 마스크도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 회사의 그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다가 이제 그 검색 엔진에서 지금 전쟁이 붙었죠. 검색 엔진의 그 지존이 구글인데 93% 마켓 시어를 갖고 있죠. 근데 최근에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국내 언론도 그렇고 특히 이제 유튜버들이 구글 종말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글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테슬라가 $100를 위협할 때, 아니면 메타가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테슬라가 $100면 퍼가 20배인데 자동차 회사로 밸류를 해서 10배 퍼를 주면 주가가 $50까지 가야 된다. 메타는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했었죠. 테슬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회사고, 메타가 그 메타버스로 한 15조 원 매년 손실이 나도 기본 비즈니스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35% 40% 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다 회복을 보였는데, 최근에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을 보면 우리가 조금 너무 그 뭐 펀더멘탈의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의 그런 측면도 있고,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너무 침소봉대하는 면들이 있어서 우리 구글 알파벳의 주주인 분들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AI, 인공지능의 주도권에 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투자를 앞두고 그 회사 아니면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항상 확인을 하는 우리 습관이 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글의 그 검색 엔진도 뭐 맨날 쓰니까 이번에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 야심차게 그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빙 그런 그 챗 GPT 기능을 좀 붙인 그런 빙에서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런데 너무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직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다 구글의 검색 엔진을 무찌를 만큼 그렇게 완벽하진 않고, 과거보다는 조금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구글의 어떤 독보적인 특히 이제 AI의 그 지존입니다. 실제 구글이 이제 그런 점을 너무 우리 간과하고, 눈에 보이는 기사들 제목을 갖고 기사를 쓰고 유튜버들이 떠드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가 얘기를 해보죠. 그 알파벳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뭐 맥없이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주저주저 지역에서 한 32% 빠졌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빅테크 중에서도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회복을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GPU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 주가는 최근에 많은 회복을 보였는데, 알파벳은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이제 다시 그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제 주가 차트를 여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레가 공격적으로 검색 엔진 부분에서 전면전을 구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구글이 AI 그 챗버트인 그 바드를 그 데모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실수인데, 그냥 그런 실수가 있고 나서 그 이후로 3일 사이에 주가가 12% 하락을 했고, 무려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해서 한 400조 원이 좀 넘으니까 삼성전자의 반 정도 기업 가치가 3일 사이에 어떤 이 데모 시연의 그 실수로 날아갔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에는
그 국내 언론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종말론 그러니까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AI에서 뒤처지면 빅테크라도 노키아처럼 몰락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너무 지금 과도한 그런 과민 반응을 보이고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검색 엔진, 검색 서비스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존재감이 없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챗 GPT를 빙에 그 통합시킴으로써 파워풀한 그런 그 제2의 그 주자로 이제 부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찐 전문가들은 이게 시총이 알파벳이 200조 원이 빠진 것은 며칠 사이에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오히려 펀더멘털하게 진짜 좋은 종목을 좀 진짜 저평가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최근에 이러한 사건의 전개가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노이즈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유튜버들의 너무 이러한 그 좀 정리되지 않은 근본도 없는 그런 그 커멘트나 말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AI 뭐 세계 대전이라는 표현을 국내 언론에서도 썼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본사가 워싱턴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이제 위에 있죠. 북쪽에 있는 그 레드먼드 본사에서 CEO 그 사티아 나델라 아주 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부흥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인터넷 검색 엔진 빙에 저도 이제 빙을 거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사용해 봤는데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빙을 공개를 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검색 엔진 빙은 1시간 전 뉴스까지 반영을 해서 완전한 경쟁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도 이미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시장을 들어가고 싶었고 본인들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야후가 요즘은 이제 야후가 존재감이 없죠. 야후 파이낸스만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야후가 그 당시엔 2등이었는데 야후를 공개적으로 M&A를 하려고 그 당시 주가의 한 70% 프리미엄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시도했는데 야후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제리 양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내 회사를 감히 어떻게 인수를 하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서 야후는 그 이후로 몰락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부터 검색 엔진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 시장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냐 하면 여기 이제 알파벳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그때 발표됐던 2021년, 2022년에 이제 매출 구성을 제가 보여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글 Search and Other라는 것에 2022년 매출액을 보면 1,62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200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실제 알파벳 구글만 이 검색 엔진에서 매출만 한 200조 원이 넘고 그 검색 엔진에서 특히 모바일에서는 완전히 거의 뭐 독점이다시피 해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 93%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왜 매력적이냐 하면 회사는 발표를 하지 않지만 이제 월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을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한 80% 된다고 하고 영업이익률도 40%가 넘는 그러니까 진짜 수익이 많이 나고 구글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난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만큼 덩치도 큰 시장이고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항상 어떤 이러한 그 이벤트가 전개가 되면 아니면
내가 투자한 회사나 경쟁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론치하면 항상 우리가 체크, 검증을 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검색이 실제 여기 이미 6, 7년 전부터 AI를 많이 접목해서 엄청 업그레이드가 돼서 구글 그 검색이 진짜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게 Who is Korea's president?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영어로 윤석열, 이제 여기 그 빨간 박스 안에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있고 이제 밑에는 연관 인물로 우리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그 야당 후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홍준표 지금 대구 시장까지 그 나왔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그 정보를 아주 그다음에 연관된 분들까지 이제 여기 구글에서 보여주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보여주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찍었는데 요거는 제가 데스크톱 제 애플 그 맥 노트북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이냐.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제가 코리아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글은 당연히 정확한 그 해답을 제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한국의 대통령으로 정답으로 하고 그 밑에 연관된 인물로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그 다음에 이설주 여사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연관으로 해서 놀라운 정도로 진짜 완전히 틀린 대답을 하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제 애플 아이폰에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나오는데 또 사진은 김정은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뭐 시도 쓰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훌륭한 기능을 하지만 검색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성에 있어서는 아직은 구글에 못 미치고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제가 예를 한번 뭐 여러분 놀랍기도 하지만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실제 우리 챗 GPT 같은 것을 이제 Generative IT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그 이제 컨텐츠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문자 같은 그런 표현 여기 글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 오디오 음성도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 실제 한 5, 6년 전부터 이 분야의 투자는 미국에서 되게 많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2019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을 투자하면서 그때 전체 투자 금액이 증가했고 작년에 또 다시 이 투자가 증가하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분야를 일반 투자가들은 알았지만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활발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이미 어느 정도 낯이 익은 VC나 이런 그 바닥에서는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사티아 나델라 여기 그 사진에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CEO인 순더 피차이도 이제 인도계 두 분 다 인도에서 태어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전문 경영인으로 선거한 미국인이죠. 하지만 태생은 인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 텐데 사티아 나델라는 전략이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주식장을 잘 활용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 주식장을 활용을 해서 직접 구글을 공개를 했고 순다 피차이는 조금 더 엔지니어, 약간 은둔의 경영자 그런 성격이 있어서 약간 수성 당하는 입장인데 구글이 얼만큼 뛰어난 회사인지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나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인 것은 이게 이제 국내 일간지에 나왔던 것인데 구글과 그 빙의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1일 앱 다운로드 추이가 2월 들어서 구글은 계속 한 30만 건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빙은 2월 초에 이제 하루에 10,000건이었다가 한 8배, 9배 뛰어서 지금은 10만 건이 넘는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노이즈를 치부하기보다는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날아갈 정도로 구글이 그렇게 엉터리 회사로 쉽게 무너질 회사는 아니고 시장과 언론이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 거대한 200조 원이 넘는 검색 시장,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검색 시장에서 93%로 거의 독식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구글의 검색 엔진이 아주 뛰어나요. 이미 AI가 엄청나게 접목을 돼 있고 그래서 구글은 실제 6, 7년 전부터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검색을 해서 우리 고객한테 보여주는 회사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AI 회사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브랜드 파워가 뛰어나다. 세 번째는 구글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129억 달러, 한 15조 원 되는 돈을 트래픽 애퀴지션 코스트.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사면 그 구글의 브라우저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만큼 고객한테 직접 그 침투하게끔 돈을 이미 많이 뿌립니다. 애플한테 제일 많이 뿌리죠. 그래서 엄청난 그 판매망이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거의 뭐 철옹성 같은 구글의 검색 시장의 그 마켓시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는 그냥 좀 찝적대다가 뭐 뒤로 자빠지고 하여간 제대로 경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의미 있는 넘버 투로 부상을 해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티아 나델라가 전면전을 구글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한 게 구글이 이 큰 검색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내서 우리가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이 부분에 우리가 직접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검색보다 이러한 챗GPT를 이용한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한 검색은 너무 훨씬 큰 데이터를 갖고 이제 컴퓨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건당 한 7배 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린 이 시장을 이번에 확실히 공략을 하겠다. 두 번째는 PC 시장의 데스크톱의 강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활용해서 일부 마켓시어를 따오겠다. 그래서 이제 빙은 마켓시어가 검색 엔진의 3%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인 에지는 11%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B2B에 강하죠. 기업 고객들 데스크톱이나 윈도우를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픈 AI가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몇 년 동안 구글이 클라우드 인프라나 이런 걸 맞춰서 컴퓨팅 파워 이런 걸 엄청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그래서 확실히 노이즈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과연 얼마만큼 시장을 뺏어올지. 근데 1차적으로는 3% 빙의 마켓시어를 5% 한 1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구글이 유지를 할 것이다. 물론 93%에서 마켓시어가 좀 내려오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이유는 첫 번째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AI,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먼삭스 추정에 의하면 과거 5년 동안 전문 인력 뽑은 거에 한 30% 정도는 AI, 머신러닝 인력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고 두 번째는 AI 머신러닝에 엄청 많은 경험이 있고 뭐 AI의 지존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 원래 뭐 AI의 가장 유명하던 회사는 딥마인드죠. 그래서 딥마인드가 그 어더벳이라고 구글에서 약간 그 다른 사업부에 있다가 이제 메인 구글 쪽으로 이제 이번에 4분기부터 옮겨온다고 회사 경영진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알파벳이 설비 투자 R&D 한 것에 한 30% 평균 정도가 AI 관련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인재를 압도적으로 많이 구글 알파벳이 갖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최고 컴사, 머신러닝 이런 쪽 AI를 공부한 그러니까 조금 컴퓨터 그 컴사 코딩하는 인력은 학사들이 많은데 머신러닝 AI는 석사 박사가 많습니다. 그런 인력을 압도적으로 구글이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돼서 고객의 신뢰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구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계속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검색 엔진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마켓쉐어의 변화 93대 3인데 그게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데미지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 머신러닝을 확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돌리기 때문에 컴퓨팅 용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습니다.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퓨팅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의 니드, 설비 투자, R&D의 니즈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AI 쪽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이러한 제품의 근본적인 원천 경쟁력과 투자가 또 얼만큼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열흘 전에 발표된 알파벳 실적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점으로 치면 좀 B- 정도예요. 그래서 뭐 테슬라, 애플이 A-, 메타가 한 B+ 제가 줬는데 알파벳은 제가 3%에서도 얘기했는데 B-로 좀 실망스러운데 실제 이때 그 순다 피차이가 한 8분 정도 본인이 경영 실적과 전망을 얘기할 때 5분을 무려 5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할애된 시간의 반 이상을 AI 전략을 설명할 정도로 지금 약간 수세에 몰렸지만 제대로 자기 회사의 그 경쟁력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000명을 해고를 이번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은 이제 메타 같은 데는 작년 4분기에 반영을 했는데 알파벳은 금년 이번 분기에 반영을 시킨다. 근데 이제 시장이 실망했던 부분은 이 12,000명이라는 게 구글 전체 인력이 풀타임이 한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6%예요. 그래서 많지도 않은데 메타는 관련된 각종 비용, 설비 투자 이런 걸 줄이는 걸 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2번이나 낮춰서 잡았어요. 그만큼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알파벳은 불행히도 이러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그 효과는 금년에는 거의 안 나타나고 내년 2024년에 나타난다. 그래서 시장이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주주 친화적이어서 작년에 이 회사가 만든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영업에서 나온 현금 흐름이 910억 달러인데 여기서 설비 투자를 310억 달러랬는데 그 남는 돈 전액 600억 달러를 주주한테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환원했어요. 전체 상장수의 한 5%를 작년에 소각을 했다. 그러니까 얼만큼 주주한테 자기 회사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서 5% 정도를 돌려주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 회사들이 주주 친화적이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최근에 금년에 기업이익이 회복이 되기가 좀 어려워서 퍼가 한 19배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러한 검색 엔진에 있어서 싸움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 되니까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당장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보유하는 투자가들은 워낙 경쟁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인력이 있는 알파벳 구글이기 때문에 보유를 조금 주가가 부침이 있어도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지나고 보면 나중에 메타나 그 테슬라 같이 결국 주가가 회복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알파벳이 메타와 같은 모습을 보이려면 실제 메타가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했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그 실제 반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월가와 교감하는 모습을 저커버그가 보내었는데 알파벳 구글의 경우에도 작년 11월에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The Children's Investment TCI의 크리스 혼이 보낸 그 공개 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주총에서 표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TCI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가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투자 실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얘기를 한 것이 여기 이제 밑에 박스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구글의 장기 보유를 한 수년을 보유하고 지금은 한 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가인데 너무 최근에 여러 사태가 안타까워서 이사회 및 그다음에 CEO인 순다 피차이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실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5가지 그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3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알파벳의 주가는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과다한 임직원 수를 축소를 해라. 그래서 20만 명에서 12,000명을 해고하려면 6%인데 메타 같은 데는 11,000명을 했지만 퍼센티지로는 13%였고 그 외에도 구조조정을 이미 그전에도 했고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메타 같은 데는 15에서 20%를 인원을 줄여서 회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데 알파벳 구글은 아마 한 번을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글이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또 너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영어로는 laid back 된 좀 여유 있고 이제 그러한 그 절실함, 예, 그러한 게 좀 부족한 그런 그 기업 문화예요. 그러면서 좀 변화가 필요하고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AI 전문가한테 돈 많이 주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외에 비엔지니어들이 수억씩 받는 너무 과도한 급여를 좀 축소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글 알파벳은 기본 본업 외에 1, 20년을 내다보고 뭐 DNA 시퀀싱이나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여러 사업부에 매년 수조 원씩 투자를 해서 적자를 내는데 그 부분을 일부 정리 내지 축소를 해라. 그러니까 적자 사업부를 좀 줄이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더 확대를 해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상장 주식수의 5%를 제거했는데 앞으로도 잉여현금 흐름이 많이 금년 내년에 벌 테니까 이제 그런 걸 하라는 거고 이건 아마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명확한 경영 목표 숫자를 제시를 안 해요. 우리가 이 정도 마진을 목표로 한다. 이 정도 비용 절감 목표로 한다. 근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있고 이사회에서 토론이 되지만 외부에 공표를 안 하는데 메타와 같이 그런 메타 같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하여간 그 메타 같이 그런 구체적인 경영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엔진의 마진이 지금 43%인데 47%로 올리겠다. 이제 그런 가령 목표를 제시하라. 그래서 5가지 요구를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제 구글 알파벳의 주주분들이 국내에 많은데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회사고 실리콘밸리에 미국의 가장 최고의 인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인 걸 명심을 하시고 너무 이번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